이 산적한 현안들을 하루빨리 챙겨보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필요한 이유는 민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고 민생을 챙기기 위한 이 임시국회, 12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 이미 여야가 합의한 탄력 근로제 기간 연장에 관한 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 원내대표께서 대통령의 한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경사노위를 핑계로 이것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국회 소집해서 반드시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에 관한 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켜야지만 저희가 내년에 최저임금이 이미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더 많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합계 29.1%가 되죠.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너무나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홍 부총리를 만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가 하루빨리 처리를 해줬으면 하는 의사를 또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임시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관해서 이미 합의한 대로 합의한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관한 결의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또 선거구제 개편 등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12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선거구제 개편 관련해서 두 분의 대표께서 지금 단식 농성을 하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제가 퇴근하면서 밤에 손학규 대표를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결국은 손학규 대표의 말씀도 우리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 결국 우리의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의회가 좀 더 이 국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정부를 잘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역시 권력구조와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권력구조는 개헌의 문제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과 함께 이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순서가 필요하다면 이러한 부분의 순서를 조금 선거구제 개편을 먼저 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에 대한 진행을 같이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국회의원 정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과연 여당과 야당은 몇 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여당은 사실상 여당 원내대표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저를 설득하겠다 하시면서 어제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대표를 만나서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없었습니다. 이게 설득이 정치적인 설득 아닌가, 이 대외적으로 언론용 설득이 아닌가. 결국 이렇게 하면서 여당은 본인들 하기 싫은 것을 공을 찾고 저희 자유한국당에 던지고 있는 것 아닌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처음 원내대표로 출범을 하고 우리 당에서 이 선거구제 문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당내 상황으로 조금 어려우니 조금 시간을 달라. 우리가 다음 주 되어야지만 겨우 의원총회를 할 상황이니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상대로 이런 한마디로 정치적 설득, 언론용 설득만 하고 저에게 한 번도 전화 한 번 안 하신 것은 진정성이 없는 일이다. 결국 여당도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본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받겠다는 것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뭐 폭탄 돌리기처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가 정식으로 이야기합시다. 국회의원 정수 얼마나 늘릴 것인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고요. 이거 권력구조와 관련되는 것이니까 이 개헌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또 유치원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당이 유치원 3법에 대해서 패스트트랙 태우겠다고 합니다. 뭐 저는 패스트트랙의 도입 취지는 사실은 전혀 논의를 거부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패스트트랙을 태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교육위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에서 저희 당도 대안을 갖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 저는 패스트트랙을 태운다고 하는 것 역시 정치적 공세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 정치적 공세 중에서 민주당의 의원 몇 분이 여기에 관련해서 이 야당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뭐 이런 사적인 부분을 들추면서 실질적으로 뭐 이와 관련해서 뭐 공정하게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사실 명예훼손적인 이야기고 치졸한 공격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공적인 높은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그러한 언급을 하는 모 여당 의원은 본인이 특정 언론사 출신이고 그 특정 언론사가 교문이나 문방위 이러한 데에 사실은 소관 상임위였는데 그 소관 상임위에 간사까지 했으면 본인은 과연 그러한 논리라면 공정하게 하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졸한 공세, 정치적 공세를 할 것이 아니라 교육위에서 좀 더 진지한 논의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당도 교육위 상임위 중심입니다. 국회는 상임위에서 논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표 간사께서 좀 더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EBS 유시춘 이사장에 대해서 고발장 접수합니다. 유시춘 이사장은 사실상 결격 사유가 있는 이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직무집행 방해 혐의로 우리가 고발장 접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현안은 저희가 원내대책회의에서 논의한 후에 나중에 대변인을 통해서 브리핑하도록